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방향성이랑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벨커피 운영하고 있는 임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월커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옳지. 네, 저도 올치죠. 저는 친구가 커피를 시작을 해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해서 배우면서 로스팅 했었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납품이 되니까 나는 커피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 가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회사를 1년 좀 넘게 같이 일을 하다가 나와서 그때부터 커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격증 따고 수업 들을 거 듣고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나서 바로 대회를 나갔어요. 골든커피 어워드라고 거기 로스팅 대회를 제가 처음 나갔는데 운이 좋게 3등을 했고 수상한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그 기자님한테 혹시 제가 커피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좀 추천해 주시거나 소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으실까요? 라고. 왜냐면 되려 물어보신 거예요? 네. 1년 동안 커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큰 회사에서 큰 산업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다음 주에 그 기자님이 한국 맥널티를 인터뷰로 가셨어요. 그때도 마침 커피 사업부가 또 다시 구성이 돼서 이제 신입 직원이 필요했던 단계인데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맥널티면 그래도 좀 커피 업계 안에서는 매출 규모가 꽤 큰 회사고 회사죠. 최초로 상장이 된 회사이기도 하죠. 역사가 되게 깊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우연치 않게 입사를 하게 됐어요. 마케팅으로 먼저 입사를 했고 6개월 있다가 영업팀 가고 싶다. 그래요? 네. 왜 영업팀을 그렇게 가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제 큰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법인 영업팀 들어가서 이제 마트 같은 이제 MD 담당자님 미팅도 같이 가고 큰 거래처들도 이제 팀장님들 따라서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는 큰 그림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퇴사하게 된 이유도 커피가 좋아서 했는데 사무적으로나 일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니까 스페셜티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때도 대회는 꾸준히 나갔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스트롱홀드에서 1회 스트롱홀드 로스팅 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커피가 되게 맛이 있었대요, 엄청. 진짜요? 대표님이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고민 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또 들어갔죠. 스카웃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큰 시장을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눈은 되게 높아졌는데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내공을 쌓고 뭔가를 조금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창업 생각은 그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롱홀드는 스타트업이고 좀 더 스페셜티 친화적인 업체고 되게 수평적이고 그래서 고민 안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스트롱홀드에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획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가 보였었어요. 조금 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행사든 어떤 것들 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이것들을 정하고 구성을 하고 짜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 이 프로젝트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미처 이것까지는 좀 미숙했고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거 개선해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그때 이거 했는데 피드백이 좀 안 좋았어. 그러면 우리 이거 개선해서 이렇게 하자. 시도해보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제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팀도 딱히 없었다가 영업팀 도움 필요한 것 같으면 영업팀을 같이 가서 행사하고 또 도와드리고 맥널티에서 좋은 가격에 좋은 원재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쓰는 생두들을 제가 다 핸들링을 했었고 로스팅 솔루션 팀이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스트롤드에서도 너무 좋은 기회를 저한테 많이 주셨고 우 대표님께서 제가 대회 나가는 거를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브루어스컵 나가셔서 그래도 좋은 성적 계속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파이널 순위는 계속 했었고요. 6등 안 했는데. 네, 맞아요. 저는 바에 있는 바리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또 갈증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내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그때 들었고 스트롱홀드에는 몇 년 계셨던 거예요? 3년 있었어요. 내가 항상 하던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희 바리스타 분들도 카페에서 일하다가 내가 이제 이쯤 됐으니까 창업해야지 라고 물론 생각하셔도 저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좀 생각하셔서 내가 저런 회사도 한번 경험해볼까? 저런 회사도 한번 들어가볼까? 그런 결정들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경험치밖에 못 느끼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맥널티에서는 150억대 매출을 했어요. 그럼 저는 150억대 매출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스트롱홀드에서는 60억, 80억 커가는 매출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걸 그릴 수 있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꿈꿀 수 있는 거죠. 난 150억 매출 목표로 한다. 왜냐면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서 150억과 80억 경험해봤으니까. 개인 카페나 회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면서 이것들을 해봤냐. 근데 저는 해봤으니까 적어도 저는 150억 목표 매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차이가 세계관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월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회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뛰어내서 파이널리스트가 된 게 아니고 많이 해봐서 파이널리스트가 된 거고 실패를 많이 해서 저는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을 입상을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해보는 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음. 이제 해외커피라는 커피 브랜드를 네.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네, 시작인가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셀프 브랜딩이라고 명명하긴 했는데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해백커피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을 때 정리했던 기록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제가 정리를 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방향성이랑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스트롱홀드나 다른 데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서 이 목표나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명확할수록 좋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리를 시작을 했고 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던 게 어떤 커피를 하고 싶어? 그다음에 어떤 카페가 브랜딩 잘해? 내 장단점이 뭐야? 그리고 내 브랜드의 정말 핵심 가치가 뭐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엑셀로 아주 러프하게 썼던 걸 갖고 온 거고 사실 카페 한다라고 하면 그 컨셉 먼저 생각하잖아요. 무슨 컨셉으로 카페 하지? 어떻게 하지? 어디다가 하지? 막 이런 거 인테리어 뭐 하지? 저 또한 역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뭐 리프레시나 좀 신선하고 감상이 줄 수 있는 커피 하고 싶다. 미술관이나 스튜디오 컨셉의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깨끗한 배경에 커피가 딱 있고 커피를 좀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오브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컨셉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나 이런 거 하고 싶네?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커피를 하고 싶은가를 저희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메인 사업은 원두 납품을 하고 싶고 서브 매출은 매장 커피가 될 거야. 그것도 퍼센테이지로. 근데 초창기에는 납품보단 매장 매출이 많을 테니까 한 60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어떤 커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는 리프레시가 되게 컸어요.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약간 이런 리프레시의 요소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커피 요소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을 해서 데일리 커피를 좀 지향하고 싶어.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브로스컵을 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게이샤 커피나 좋은 커피들을 진짜 많이 마셔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맛들이나 그 감각들이 계속 뭔가를 느끼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메리카노가 대부분 단맛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시기 좀 또 편안하고 나는 좀 데일리 커피 지향하고 싶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주얼하지만 좀 엣지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감상을 줄 수 있는 커피 하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커피를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잘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브랜딩을 잘하고 있는 사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너무 훌륭한 업체도 너무나 많지만 내가 좀 가고 싶어하는 방향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봤는데 훌륭한 업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업체들의 장점,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가고 있는 비즈니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마트도 납품할 수 있겠다. 어디랑 모두 콜라보 할 수 있겠네.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 나도 이런 방향성으로 내가 비즈니스 이끌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브랜드들이 가진 좋은 장점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하세요. 베르크에서는 동업자들이 있잖아요. 동업자들과 저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진행이 되겠다. 속도감 있게. 저것도 나는 좋은 비즈니스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프랜차이즈에서는 메머드 커피가 커피 중심적으로 뭔가 브랜드를 잘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차피 저는 이분들보다 더 후발주자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배울 것들이 너무 사실 많죠. 비즈니스 방향성도 새로 정립하고 수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막 동료들하고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되게 잘하더라. 그 이번에 뭐 COE 그 심사 가셨대. 이번에 몇 위 수입하셨대. 그 어디 매장 또 내신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너무 저한테는 좋은 교과서죠. 나의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거 파악해서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수학 분석이잖아요. 네. 근데 나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 주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네. 뭐 커피 전문성, 시장 분석 능력이 있고, 수상 경력도 있고, 제안이랑 협상하는 능력도 있고, 내부 인프라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 뭐 맥러티도 다녀봤고, 제조회사도 다녀봤고, 로스팅도 해봤고, 뭐 안티가 많이 없고. 안티가 많이 없어요. 이게 정말 솔직하게 쓴 거라서. 아, 정말요? 물론 되게 눈에 띄네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나대서 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안티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추진력 좋고 멘탈 좋다. 약점. 네. 마케팅 능력 부족하고 SNS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제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걸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내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큰 단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지금도 저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 그래요? 제가 디자인을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 능력 또한 나한테는 약점이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1등을 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명확하게 임종은 뭐야? 이게 있을까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아직 좀 약하다. 매장 운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 단점이고 네. 회사 기준에서 내가 어떤 제안서를 쓰고 뭘 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능력은 중하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테크닉, 커핑, 브루잉, 그다음에 로스팅은 많이 해봐서 이 세 개에 대한 경험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떼 아트나 에스프레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 뭐 스페셜리스트 제가 그래도 입상을 했으니까 이거는 기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카페가 너무 많은데 잘하는 카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수에 비해서. 네. 그리고 내가 스트롱로드 유저 중에 대표 유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또한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위협. 당연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파급력이 약하죠. 이벤트나 기획 속도 느리죠. 혼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코어 핵심 멤버 없죠. 뽑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안스터님 같은 스페셜리스트들이 나오고 매년 챔피언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커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매장 납품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적어보고 제 주변 분들 세 분한테 또 부탁을 드렸어요. 제 사업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하는데 혹시 이걸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써주세요. 가감없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빨간 글씨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정말 잘하거나 못하는 거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강점이 있으면 내 비즈니스를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지 내가 못하는 방향을 이끌고 나가면 유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승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기회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그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것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자칫하면 약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켓에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꾸 패배 의식에 쩔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자꾸 나는 이거 못하는구나. 네.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네. 약간 이렇게 되면 이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일단은 이렇게 쓰고 매장 인테리어를 들어갈 때 라떼 아트 수업을 들어갔어요. 잘 못하니까. 원웨이 가서. 원웨이 가서. 내가 디자인이나 마케팅 부족하면 네. 어떻게 하지? 그럼 좋은 디자이너를 구해야겠다. 물론 저도 이제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차선책이나 더 좋은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강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채용이나 협업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약점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채용해야겠다. 그럼 우리 회사가 성장하겠다. 맞아요. 약간 이런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브랜드 핵심 가치를 정리를 했는데 주얼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정리하셨던 거예요.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 핵심이 뭐냐? 너네 코어 아이덴티티가 뭐야? 그 다음에 너네 브랜드 개성이 뭐야? 그 다음에 너네가 뭔가 정서적, 감성적으로 줄 수 있는 이득이 뭐야? 기능적인 이득은 뭐야?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였어요. 제 브랜드 핵심 가치는 제가 리프레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리프레싱 모먼트. 환기되는 순간. 이것도 하다 보면서 문장이 되게 매끄럽게 정리가 됐고 2년차 되다 보니까 이런 슬로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정체성, 리프레시, 캐주얼, 클래시, 유닉. 이거는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브랜드 개성은 뭐야? 특출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매장 매일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캐주얼하고 세련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다른 시각을 줄 수 있는 뭔가 독특한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손님들이 감성적으로 너네한테 정서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과 다른 좀 신선한 느낌. 그러면 기존 카페가 좀 더 만족스럽다. 그다음에 더 정성스럽다. 이런 정서적인 걸 주고 싶어. 그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더 맛있는 커피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너무 즐기기 어렵거나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거를 정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권과 입지, 인테리어, 로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 그 다음에 메뉴 구성 어떻게 할지. 제가 데일리 커피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말 상권보다는 주 7일 상권이나 주 5일 상권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디자인과 마케팅과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관 컨셉을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컨셉이니까. 이거 내가 없는 능력인데 이걸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꾼 게 지금 그 헤베 커피인 거예요. 이게 정리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짜자자작 정리가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어렵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해주시는 분한테도 인테리어 미팅을 할 때 어떤 레퍼런스 사진이나 어떤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걸로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았고 이걸 보여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이런 키워드입니다 라고 드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너무 잘 이해해 주셨고 나름 그거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인테리어나 로고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수합 분석을 통해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자기 객관화가 된 것들 가운데에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핵심 가치 그리고 경쟁력 이런 네.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로고 뭐 이런 디자인적인 맞죠. 부분들 맞죠. 쭉 한 거네요. 네이밍도 그러면 여기서 네, 맞아요. 나오나요? 그 다음에 제 회사 속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헤베 로스터리로 할까? 헤베 커피로 할까? 그냥 헤베로 할까? 네.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브랜드처럼 키우고 싶고 캐주얼하고 좀 클래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로스터리가 되게 전문성이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뭔가 확장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럼 그냥 헤베로 할까? 근데 헤베라고 하면 이게 커피 브랜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헤베 커피 하자. 더 확장성이 많을 수 있으니까. 헤베가 그리스 청춘의 여신이에요. 리프레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활기나 좀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헤베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매장 인테리어도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키워드를 줬는데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듣고 이걸 봐서 그런가? 뭔가 개연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저걸 컬러도 그렇고 되게 편안하면서 그냥 네.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느껴지네요.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하거나 그런 엣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너무 잘 해주셨죠. 그래서 맛있는 커피 한 잔 해주는 순간의 여유 설계합니다. 이런 슬로건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매장 매출보다는 유통이나 납품 쪽에 메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켓컬리나 테스트 카페나 블랙워터 포트나 MD 제품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납품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MD 제품들 콜드브루가 있고 그다음에 드립백, 원두, 그다음에 카라멜, MD 상품도 뭐 이런 식으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또 납품 쪽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핵심 가치가 뭐고 내 코어 밸류가 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모든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형태로 무조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4 용지에 내가 글씨를 쓰던 엑셀로 쳐보던 워드로 쓰던 이거를 내 문장으로 끝맺음을 맺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해보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